수직 사형이라는 것을 또 알아봅시다. 우리가 그 벡터 연산과 특징 벡터를 다룰 때 그걸 가지고 연산할 때 때때로는 어딘가에 이렇게 벡터를 투영,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사형이라고 또는 그 투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거를 영어로는 프로젝션 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쭉 그 투영된 값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수직으로 내려다볼 경우에는 특히 오토고날 프로젝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용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벡터 y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거를 x라는 벡터로 사형 또는 투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투영됐을 때 이 벡터 x, y가 x 방향으로의 새로운 어떤 벡터가 되겠죠. 그럴 때는 그게 길이가 얼마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우리가 쉽게 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x라는 벡터가 여기 있고요. y라는 벡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y라는 벡터를 x라는 벡터 방향으로 투영시켰을 때 이거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 그으면 그게 바로 투영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벡터 또 다른 하나가 요 위치에 하나가 생길 텐데 투영된 벡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알면 이 방향은 당연히 x 방향으로 투영시켰으니까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에다가 요 길이만큼만 곱해주면 바로 요 벡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투영된 다음에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옆에다가 나란히 요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 벡터는 뭐예요? y라는 벡터를 x라는 벡터에다가 투영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벡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요 빨강색으로 그린 요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벡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보통 이거를 수직 사형, 수직 투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와 같은 프로젝션된 그런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생각보다 여기 간단합니다. 사실 이 수식을 보면 또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느낌상. 왜냐하면 벡터 연산을 지금 처음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그거의 조합으로 나타난 건데 사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벡터 빨강색으로 된 벡터를 우리가 구하려면 이 벡터의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의 길이를 그 벡터의 단위 벡터에다가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요 빨강색 벡터인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제가 표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세요.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알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즉 x라는 벡터에다가 x 벡터의 길이를 나누어 주면 우리가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u sub x x 방향인데 길이는 1인 벡터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길이 이 y라는 것이 여기 투영됐을 때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으면 그걸 곱해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요 값입니다. y 트랜스포즈에다가 그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요 도트 프로덕트 취한 거예요. 즉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그 내적을 구한 거죠.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그게 길이가 되고 그 길이와 그 방향을 곱하면 바로 여기 요 지점까지의 벡터가 구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지금 요 수식을 지금 설명한 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션 된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 y라는 것과 그 단위 벡터와의 인너 프로덕트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값을 곱해주면 그 결과가 바로 그 프로젝션 된 벡터의 길이와 크기를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식으로 쓰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기하학을 배울 때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 요 길이 재는 방법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삼각형 그 원리를 이용하면 이 빗변의 길이가 y면은 요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y에다가 코사인 세타 요 두 개가 이루는 각도 그 코사인 세타는 y분의 요거니까 그죠? 바로 그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y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것이 바로 길인데 그거는 앞에서 봤던 정의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y의 길이 곱하기 단위 벡터의 길이는 1이니까 u sub x는 1이고 여기에 1이라는 값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즉 u sub x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그거 사이의 각도인데 얘는 1이니까 그냥 생략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u sub x에다 곱한 값과 똑같다라는 요 수식을 얻는 거죠. 자, 요 수식을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즉 x 방향으로의 투영은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구하고 그것과 y의 덧 프로덕트 값을 구해서 그거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이론을 잘 기억하면 요 수식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유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실험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선 벡터 y가 2, 4라는 값을 갖는 벡터고요. x가 4, 3이라는 값을 갖는 벡터일 때, 즉 x로 y를 이렇게 투영시켰을 때는 값이 얼마겠느냐? 그 사형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고, 기호는 똑같이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빨강색으로 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 뭘 먼저 구해야 돼요? x 방향으로의 유닛 단위 벡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u sub x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u sub x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우리가 x라는 벡터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이 x의 길이를 구해서 그 길이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그랬죠. 즉 4, 3의 그 값을 갖는 요 벡터의 길이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사실은 벡터예요. 3과 4 바뀌었을 뿐인데, 즉 4, 4, 16 더하기 9니까 그것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값이 뭐였죠? 5였죠. 즉 얘의 길이는 5니까 5분의 4와 5분의 3의 값을 갖는 요게 바로 x의 방향으로의 단위 길이인 단위 벡터입니다. 자, 요걸 구했으니까 요 친구하고 y와의 덧 프로덕트, 거기서 숫자 하나가 나올 건데 먼저 그걸 구하는 겁니다. y는 2, 4하고 5분의 4와 5분의 3이니까 얘네들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은 5분의 8이고요. 그죠? 얘하고 얘를 곱하면 5분의 10인데 그걸 더하면 5분의 8과 즉 5분의 8과 12를 더하면 5분의 20이죠. 5분의 20은 얼마예요? 4죠. 그죠? 즉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해 봤더니 그게 바로 요 덧 프로덕트 값인데 바로 4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다가 뭘 곱하게 돼 있어요? 그 u 방향 x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에다가 요 길이를 곱한 거니까, 즉 5분의 4에다가 4를 곱하고 5분의 3에다가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값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16이죠. 죄송합니다. 5분의 4, 4, 16이고 두 번째는 5분의 12인 값을 갖는, 즉 요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 요걸 4, 3과 이걸 2, 4라고 할 때 바로 5분의 16, 5분의 10이 해당되는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계산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차근차근 해보면 아주 간단한 산수였던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프로젝션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벡터 y가 3과 4인데요. x가 1, 0일 때 x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x가 1, 0이라는 건 뭐냐면 x축이라는 거죠. 이것의 x축 방향의 컴포넌트는 뭐예요? 3이죠. 3.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3, 0인 거예요. 그리고 y를 0, 1이라는, 0, 1은 뭐예요? y축에 해당되는 거죠. y축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 어떻게 돼요? 바로 0, 4니까 이런 벡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런 축이 있을 때, 임의의 벡터 있을 때 그 임의의 벡터를 x 방향으로 우리가 프로젝션 시키면 당연히 x 컴포넌트 값만 갖는 거고요. y 방향으로 우리가 프로젝션 시키면 y 컴포넌트 값, 그리고 나머지는 0인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축 방향에서의 컴포넌트 길이를 구할 때 알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와 같은
투영 또는 수영을 해서 사형시켜서 그 사형된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 게 그 축에서의 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또 우리가 그 덧 프로덕트와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이건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벡터 x, y가 있을 때 그 두 벡터의 내적, 지금 x 트랜스포즈 y가 x 더트 y랑 똑같다 그랬죠. 걔가 0이면은 뭐라 그랬어요? x와 y 두 벡터는 어떤 관계? 서로 수직, 직교, 영어로는 멋있게 오토고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오토고날 관계에 있다라고 그러고요. 특히 이 오토고날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벡터 x하고 y의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들일 경우에는 오토노말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말이라는 거는 길이를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노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정규 직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을 해야 될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벡터가 서로 직교, 수직 관계에 있으면 두 개의 덧 프로덕트 또는 인너 프로덕트, 내적은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한 벡터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사실은 이런 축으로 구성된 것들이 그러한 벡터를 구성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